서울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거실. 70대 후반의 박정혜,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홀로 아들을 키운 여자였다. 이제는 무릎이 성하지 않아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새 며느리의 집들이 날. 하지만 정혜는 아들이 결혼하던 그날 뭔가 이상한 점을 처음 느꼈었다. 하객이 많지 않네. 엄마, 요즘은 간소하게 해. 아들은 그날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추려 했다. 정혜는 그날의 결혼 장면을 마음속에 오래 묵혀왔다. 시어머니 정혜의 삶. 정혜는 평생 억척스레 살았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혼자 아들 민수를 길렀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민수만큼은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는 외로움이 많았다. 가난한 집안, 아버지 없는 환경.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묵묵히 자신을 숨기며 살았다. 정혜는 늘 말하곤 했다. 사람은 혼자 못 살아. 그러나 정작 본인도 늘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 엄마, 이번엔 진심이야. 결혼도 생각해. 정혜는 놀랐지만 기뻤다. 하지만 결혼식은 너무 조용했다. 하객은 한쪽이 거의 비어 있었다. 신부의 가족이라고 나온 사람들조차 미묘하게 서로 어색해 보였다. 그러나 정혜는 속으로만 삼켰다.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집들이 날. 정혜는 큰 마음 먹고 손수장만한 음식들을 들고 아들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집들이에서 느낀 첫 번째 위화감. 나레이션. 신혼집은 깔끔했다. 그러나 정돈된 것과는 다른 어딘가 급히 꾸며진 느낌이 있었다. 며느리 지연은 예의 바르고 다정했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조급함이 있었다. 정혜는 식탁을 보며 물었다. 대사정혜. 지연아, 너희 부모님은 언제 인사 오시니?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요.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정혜는 순간적으로 느꼈다. 저 아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날 밤, 정혜는 혼자 방에 앉아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신부 아버지라던 남자는 정장 치수가 맞지 않아 작고 소매를 고쳐 입었고 신부 어머니도 이상하게 표정 연기가 서툴렀다. 무엇보다 그날 신부 측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정혜는 그 사실을 이제야 떠올렸다. 챕터 3 갈등 15분. 며느리의 비밀을 처음 발견하다. 며칠 뒤 정혜는 민수 부부의 아파트 근처 시장에서 지연을 우연히 보았다. 지연은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그 남자와 대화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다음 달 것도 잊지 마요. 지연은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가슴이 서늘했다. 대출인가? 아님 누가 협박이라도? 정혜는 그날 밤 민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연이가 힘든 일 있는 건 아니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민수의 표정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정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실의 조각들. 나레이션. 며칠 뒤 정혜는 우연히 지연의 결혼식 사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신부 아버지가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 봉투가 전부 같은 글씨체였다. 게다가 결혼식장 직원에게서 들었던 말도 떠올랐다. 요즘 대리 하객 많아요. 신부 집 쪽도 그랬나 보죠? 정혜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찝찝했다. 정혜는 결심했다. 지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다음 날 정혜는 지연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아파트를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오셨어요? 정혜는 조용히 물었다. 지연아, 너 숨기는 거 있지? 지연의 손이 떨렸다. 챕터 5절정 이전 15분. 지연의 눈물 고백. 지연은 결국 거실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연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 빚, 사기 피해, 가족 이탈. 결혼을 준비할 힘도 가족을 불러올 염치도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식 하객 부모님 전부 대리예요. 지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민수에게 말 못했어요. 하객이 없으면 제가 얼마나 비참해 보일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정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이 말은 계속되었다. 민수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진 걸 알면 떠날까봐 너무 겁났어요. 정혜의 가슴은 아프게 저렸다. 저 아이, 아무도 없어서 그랬구나. 정혜는 천천히 지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왜 이제야 말했니?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내뱉은 슬픈 소구름이었다. 챕터 6위기 폭발 10분. 아들의 분노. 그날 밤 정혜는 모든 것을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리고 곧 폭발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지연은. 민수는 지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장 말해. 결혼식 대리였어? 잘못 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방 안을 휘몰아쳤다. 지연은 울며 모든 걸 인정했다. 그리고 말했다. 헤어지자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챕터 7 공동의 침묵 10분. 부부의 이별 위기. 며칠간 민수 부부는 따로 지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었다. 정혜는 안타까웠지만 두 사람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었다. 밤마다 그녀는 혼자 기도했다. 제발 둘만 힘든 길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진실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대리 하객을 쓴 진짜 이유. 며칠 후 지연이 정혜를 찾아왔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시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지연은 손에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실 대리 하객을 쓴 건 저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 씨, 어릴 때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저희 가족과도 연결돼 있었어요. 정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희가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은 모두 흩어졌어요. 정혜는 충격을 받았다. 지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민수 씨가 알면 저를 더 싫어할까 싶어서요. 정혜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민수를 사랑한 건 그 모든 걸 알고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는 처음으로 지연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다. 아들 민수의 변화. 정혜는 모든 사실을 민수에게 말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내가 너무 어렸다. 민수는 곧장 지연을 찾아갔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 씨가 싫어질까봐 무서웠어요. 나도 겁났어.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아닌지. 잠시 침묵. 그리고 민수는 천천히 지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챕터 10결말 12분.
어머니 정혜가 얻은 마지막 결론. 나레이션. 그의 봄. 세 사람은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민수와 지연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다.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결혼이 대단한 거더냐. 잘 살게요. 어머니, 엄마 걱정시키지 않게 노력할게. 정혜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하객이 데리면 어떠랴. 진짜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세 사람인데. 카메라가 천천히 식탁의 따뜻한 풍경을 비추며 장면이 희미해진다. 정혜의 마지막 나직한 목소리가 들린다. 사람이 온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이 함께 오는 거다. 그 무게를 버티는 게 가족이다. 조용하고 따뜻한 한국 시니어 사연.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